리마스터 8일차 강의 첫 번째 표준어는 ingenious.입니다. ingenious는 독창적인, 기발한 이란 뜻인데 독창적인이란 단어가 originative하고 original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originative는 독창적인이란 뜻만 있고 original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원래의라고 할 때 이거 오리지널이야 이런 얘기 하죠. 그 뜻과 독창적인이라는 뜻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세 가지를 잘 외워두는데 독창적인이라는 의미로 동의어가 되겠죠. 그럼 여기 각각 밑줄을 해볼까? 독창적인. 그런데 ingenious 말고 생긴 모양이 비슷한 ingenious라는 게 있어요. ingenious는 뜻이 전혀 다릅니다. 천진난만한, 솔직한 이런 뜻이에요. 이게 헷갈리다면 어떻게 외울까? 독창적인 거는 genius, 천재처럼 생각이 기발한 거잖아. 천재라는 genius랑 발음이 비슷한 ingenious가 독창적인 거고 ingenious가 천진난만한 거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어요.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얘들 보겠습니다. An ingenious device 그러면 독창적인 장치, originative understanding 독창적인 이해, original research 그럼 원래의 연구란 뜻도 가능하겠지만 이게 독창적인 연구 이런 뜻 더 많이 쓰이겠죠. 다음에 an ingenuous smile 그럼 이게 천진난만한 미소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고3에 가면 굉장히 많이 볼 단어, 수거 표현이 여기 나와 있는 regard A as B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이 전체를 다 동의어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A를 as는 전치사 뭐뭐로서란 뜻이 있죠? 뭐뭐로서 regard가 간주하다,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regard A as B 동의 표현으로 여기다, 고려하다라는 게 consider가 고려하다 말고 여기다 간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consider A as B count도 중요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간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다 count as A as B think of가 뭐뭐에 대해 생각하다죠. 그러니까 A를 B한 것으로 생각한다, 여긴다라는 뜻으로 think of A as B. of 대신에 여러분 of가 이때 뭐뭐에 대해서라는 의미니까 about 써도 돼요. think of 또는 think about A as B. 하나 더 추가로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look on A as B도 같은 뜻인데 원래 전치사 upon과 on은 같은 의미입니다. on과 upon은 같은 단어. 다만 upon은 좀 더 격식을 차리는 표현이고 on은 흔히 쓰는 표현이다. view가 보다라는 뜻이죠. view A as B, A를 B로 보다. 보다는 C도 있으니까 see A as B, A를 B로 보다고 옆에 나와 있는 표현이 다 똑같은 거예요. regard, consider, count, think of, look upon, look on, view, see him as a friend 그러면 그를 친구로 여기다, 친구로 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특히 수능 특강 독해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다음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agree라고 하는 동사 있죠? agree는 자동사로 쓰면 동의하다고요. 그때는 뒤에 전치사 on이나 with가 잘 나옵니다. 그리고 합의하다라는 타동사의 뜻도 있어요. 합의하다. 자, 여기 agree가 타동사이면 뒤에 목적으로 뭘 갖냐? 투부정사를 가져요. agree 더하기 투부정사. 뭐뭐 하는 것에 합의하다죠? agree to meet 만나기로 합의하다. 만나는 것에 합의하다니까. 그 다음에 동의하다라는 표현이 consent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요. assent라는 단어도 있는데 얘네가 동의하다라는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고 자동사이면 consent는 승낙하다. 뒤에 전치사 to입니다. 이 to는 전치사입니다. 요거 전치사 자동사니까 전치사 to 더하기 명사. 그 다음에 assent to 할 때도 뒤에 나와 있는 to가 전치사입니다. 외울 때는 어떻게 외워야 돼요, 여러분? consent to, assent to가 아니라 consent to 명사, assent to 명사 비슷한 의미로 기억하면 돼요. agree to meet 아까 했죠. consent to the marriage 그럼 결혼에 뭐 동의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결혼에 승낙하다. assent to the proposal 그 제안에 찬성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의미가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근데 비슷한 의미로 알아둬도 크게 무리 없습니다. 독해할 때. 다음에는 우리가 흔히 요리법 얘기하면 왜 TV에 나와가지고 뭐 레시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영어 발음은 강세가 이름절에 있고 recipe라고 합니다. recipe가 요리법 또는 비법이라는 뜻도 있고요. recipe의 동의어로
cuisin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원래 프랑스에서 이 단어를 그대로 쓰면 영어 단어 kitchen하고 같은 뜻이에요. 프랑스어로는 원래 cuisine, 그럼 이게 kitchen이란 말인데 이게 영어로 사용이 되면서 프랑스어의 의미에서 좀 바뀌었어요. cuisine이 요리법이나 요리란 뜻으로 의미가 좀 바뀌었습니다. recipe하고 cuisine 단어 생긴 모습이 여러분들이 많이 보던 단어랑 좀 다르죠. My grandma's old recipe, 그럼 우리 할머니의 옛날 요리법. excellent cuisine, 그러면 얘가 뛰어난 요리법일 수도 있지만 뛰어난 요리란 뜻도 있습니다. 요리면 우리 많이 쓰는 단어 중에 그냥 dish 써도 돼요. dish가 요리란 뜻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deceiv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죠? deceive가 속이다라는 뜻이에요. 속이다. 뭐 이익을 위해서 믿는 사람을 속이다 라는 의미 있는데 이 괄호 안에 있는 말은 굳이 외우지 않아도 deceive가 속이다. deceive oneself 그러면 자기 자신을 속이다. 우리가 속인다란 말을 좀 유식하게 하면 기만하다라고 표현하죠. 기만하다. 그 다음에 cheat는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속이다. 시험에서 속이면 우리가 왜 콩글리시로 컨닝이라고 하는데 영어는 cheating이죠. cheating. 그 다음에 바람피다라고 할 때 내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는데 다른 사람 만나면 그것도 cheating이라고 합니다. 속이는 거예요. 사람 속이는 거. 그 다음에 delude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얘는 속이긴 속이는데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의미. delude oneself, 자기 자신을 속이다. 아까 얘기했던 cheat the taxman 그러면 세무직원을 속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다음에 나와 있는 표제어 두 개를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enterprise예요. enterprise. 미국 사람이 발음하면 enterprise 이렇게도 발음하는데 기업이란 뜻이고요. 우리말에도 회사란 단어가 있고 기업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회사는 그냥 일반적으로 컴퍼니라고 하면 되고 기업이라고 할 때는 이 enterprise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등을 나타낼 때는 corporation이란 단어의 회사도 씁니다. corporation. 기업, 법인, 주식회사를 보통 얘기하죠. operation이라고 하면 얘가 원래 무슨 뜻이 있어요? operate가 작동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근데 operation은 운영이라는 뜻도 있고 회사라는 뜻도 있어요. 기업, 회사. 그 다음에 컴퍼니 가장 많이 쓰는 말 회사고. 자, 그 다음에 이 단어 말고 회사라고 하는 단어 중에 또 많이 쓰이는 게 이런 것도 있죠. firm이라고 하는 단어죠. firm이 명사면 회사, 형용사면 확고한, 단단한 이런 뜻이 있죠. firm이 회사.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본 말이 법률 회사를 영어로 law firm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law firm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네,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비즈니스가 또 하나, 얘가 사업이라는 뜻도 있는데 사업이라는 뜻일 때는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를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는 명사인데 이 비즈니스가 사업체, 회사라는 뜻일 때는 셀 수 있어요. 그때는 a business 또는 businesses 이런 형태로 씁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나와 있는 얘들을 한번 볼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영어는 순서가 소 그리고 중이에요.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그러면 이게 중소기업들. Trading corporation 그럼 trade가 무역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무역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무역회사고요. A huge multinational operation. multinational 그러면 national이 국제적인이라는 뜻인데 multi 다국적의라는 뜻이에요. 다국적 기업이란 말이고 publishing company 그러면 publish가 출판하다니까 publishing 쓰면 출판하는 회사, 출판사. 오픈업 비즈니스 하면 여기 뭐가 들어갔어요? 어가 들어가면서 셀 수 있는 명사가 되면 사업을 열다가 아니라 사업체를 열다, 개업하다라는 뜻이에요. 어가 들어가면 뭐가 된다 얘가? 사업체, 회사라는 가산명사가 되는 거예요. 또는 복수면 business가 되겠죠. 어휘 공부를 좀 많이 한 학생들은 단어장 같은 데 보면 동의어가 나와 있고 동의어를 보통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써놓고 단어를 또 써요. 그럼 이게 동의어란 말이에요. 시노님이고 그 다음에 엔터네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써놓고 이거는 반의어를 나타내는데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이거는 단어 설명 좀 할게요. 어원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단어에 님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님. 이 님은 네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님이.
그 다음에 앞에 있는 seen어 있죠, seen어. seen이라고 하는 게, 이 seen이라고 하는 게 same이란 뜻이에요, same.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이게 동의어입니다, seen어님이. 그 다음에, 님은 배웠죠? 이름이란 뜻이고, enter 할 때, 이 ent가 뭐예요? anti 할 때, ent가. 반대죠, 반대. 이건 반대란 말이에요, 반대. against의 뜻입니다. 반대의 이름. 그래서 반이어라는 뜻이고, a perfect synonym 그러면 완전히 똑같은 말. 그 다음 여기 반이어 보면 west is the antonym of east. 서쪽은 동쪽의 반이어이다. 반대말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자, 여러분 많이 들어본 단어 중에 정치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쓰는 건 politician인데요. politician이라고 쓰면 얘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예요. 정치꾼,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긴 하지만 정치가라는 의미 긍정적인 뜻도 있지만 정치꾼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뉘앙스의 정치가라고 하는 단어가 그게 statesma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킹스맨 2편에 보면 거기 미국에 있는 그 회사가 스테이츠맨이에요. 스테이츠먼이라는 회사가 위스키 뭐 이런 술 만드는 회사면서 그 배경이 나오는데 이 스테이츠먼이 정치가라는 뜻입니다. 좋은 의미라 이거죠. A great statesman 그럼 위대한 정치가고 a liberal politician 그러면 liberal이 진보적인이라는 뜻도 있고 자유주의적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얘가 진보적인 여기서는 진보 정치인이에요. 진보 정치가. 형용사. 다음에 connotation하고 denot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connotation, denotation. con이 붙으면 원래 함께고요. 함께 이렇게 담고 있는 거. denotation은 밖에다가 이렇게 보이는 거. d가 나타내는 게 멀리 떨어져서 분리박탈이고 con은 함께라는 뜻인데 무언가를 안에 담고 있으면 함께 담고 있으면 함축이라는 의미. 그 안에 담는 내포하는 의미라는 뜻이고 외연이라는 말 여러분 뭐예요? 함축과 함축 그리고 외연과 내포 이런 말 들어봤죠? 함축이나 내포는 안에 담고 있는 거고 외연은 밖으로 드러나는 거, 바로 표시나는 거. 그게 영어로 connotation과 denotation입니다. The connotation of depression 그러면 우울함의 함축, 즉 우울함이 담고 있는 그 안에 갖고 있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the denotation of stress 그러면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밖으로 그냥 바로 드러나는 의미. 그러니까 속뜻과 겉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알겠어요? 자, connotation이 뭐예요? 함축이니까 얘가 속뜻이고. 그리고 denotation이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겉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음 표제요. stubborn이라고 하는 단어가 고집센, 완강한, 완고한 이런 말인데 이것과 같은 의미로 obstinate이라는 단어 있어요. obstinate. 얘가 obstinate가 아니라 obstinate. 고집센, 완강한, 완고한 비슷한 말이고요. 그 다음 pig-headed. 돼지는 목이 굉장히 두껍죠. 그러니까 이 고집이 세다라는 뉘앙스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pig-headed. 그럼 얘가 고집센, 완고한, 완강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 얘들 볼까요? A stubborn child 그러면 애들은 보통 이런 경우 많지. 고집센 아이. 막 어렸을 때 특히 막 한 3, 4살, 4, 5살 되면 막 고집 엄청 부리죠. 고집센 아이. His obstinate refusal. refusal은 얘가 refuse. 거절하다의 명사죠. 이게 동사고 거절하다죠. 얘는 명사로 거부, 거절. 완강한 거부가 되겠고 그 다음에 He is really pig-headed. pig-headed가 형용사로서 보어가 된 겁니다. 그건 정말로 완강하다, 고집이 세다라고 할 때 비동사 뒤에 pig-headed 형용사 보어입니다. 자, 그 다음 amend라고 하는 단어 이거는 정확하게 외워야 돼요. 원래 수정하다, 개정하다, 고치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건 일반적으로 부서진 거 고치면은 repair나 fix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그거 말고 어떠한 법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계획이라든가 어떠한 뭐 제품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낮게
바꾸는 거 있죠? 그때 개정하다, 고치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변경하다, 뭐 수정하다 이런 뜻이 modify하고 revise는 비슷한 뜻이긴 해요. 근데 amend라고 하는 건 이건 꼭 외워야 돼. 얘는 법에만 써요. 법, 규정 이런 거에만. 법을 수정하다라고 할 때 amend라고 합니다. amend. 미국의 수정헌법을 의미할 때도 amendment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amendment. amend가 수정하다, amend의 명사가 amendment예요. amend a bill. bill이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굉장히 많은데 bill은 지폐란 뜻도 있고 bill이 계산서란 뜻도 있고 bill이 새의 불이란 뜻도 있고 bill이 법안이란 뜻도 있어요. 불이는 beak라는 명사도 있죠. B-E-A-K. bill도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bill이 여기서는 법안이에요. 법안을 수정하다. 그 다음 modify the terms of a contract. term이라고 하는 단어가 얘도 뜻이 되게 많은데 이걸 한번 써볼까요? bill도 아까 얘기했으니까 써볼까? bill. 얘는 명사로 첫 번째가 여기서는 붙여서 쓸까요? 첫 번째 명사의 의미 법안. 두 번째 명사 의미는 지폐. 세 번째 의미는 고지서나 청구서, 계산서, 계산서. 네 번째는 불이 있죠. 새의 불이. 불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terms라고 할 때 term이라고 하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 여기서는 조건이고요. 보통 복수로 씁니다. 다음 두 번째 term 그러면 기간이죠. term이 세 번째 의미는 용어란 뜻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의미는 관계 또는 사이란 뜻이 있습니다. 얘네 사이가 좋다, 관계가 좋다 할 때 그 말이에요. on good terms with 이라는 표현이 있죠. 누구랑 사이가 좋다. 그래서 계약의 여기는 조건입니다. 조건을 변경하다, 수정하다. revise one's plan 그러면 한 사람의 계획을 변경하다, 수정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필요한 것들 여러분 필기를 하셔야겠죠. 자, 글씨가 좀 작지만 선생님이 얘기하면서 썼으니까 다 보이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표제 딱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여기 변경하다, 고치다 단어가 하나 줄 바뀌어서 더 쓰였네요. alter라고 하는 단어, alter도 변경하다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단어 중에 alternate, alternative 이런 거 들어봤죠? 그게 이제 어근이 같은 거예요. alter가 변경하다 라는 뜻입니다. alter a house 그럼 집을 개조하다, 변경하다. alter도 하나 더 외워두세요. 이건 모양이나 성질, 위치 등을 바꾼다는 뜻이고. 그 다음 표제어 두 가지. 자, mother, father.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단어 중에 female, male 또는 feminine, masculine 이런 단어들 공부했는데 이번에는 아버지 쪽의, 어머니 쪽의라는 단어예요. 부성의, 모성의라는 단어인데 모성이면 mother니까 M 기억해요? maternal 이렇게 발음합니다. maternal 터에 강제 있어요. 이게 모성의, 어머니다운 모성의. 그 다음에 반대말 얘는 father인데 F가 아니라 P입니다. P. 부성의는 P로 paternal이에요. paternal이 부성의. 예전에는 영어 같은 경우에도 모성애를 다룬 그런 영화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부성애를 다룬 영화들도 많았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영화 중에 7번 방의 기적인가요? 7번 방의 선물인가? 뭐지? 7번 방의 선물? 그건 부성애 다룬 영화잖아요. 그런 영화들이 많죠. 사실 부산행도 어떻게 보면 부성애 아니야? 그죠? 자, maternal love 그러면 모성애, 어머니의 사랑. a paternal grandmother 그러면 이게 아버지 쪽의 할머니니까 친할머니예요. 외할머니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 maternal grandmother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요 단어까지만 설명할게요. decipher라고 하는 단어가 암호 등을 해독하다인데 decode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decipher, decode. code라는 게 암호란 뜻이 있는데 D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분리나 박탈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깬다는 뜻으로 암호를 깨는 걸 뭐라고 해요? 해독하다. 암호를 해독하다. decipher an ancient script. 고대 문자를 해독하다, 판독하다. decode an ancient script. 고대 문자를 해독하다, 판독하다라는 뜻이 돼요. 아무래도 우리
We must 뒤쪽에 가면 단어들이 난이도가 좀 높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잘 외워두도록 하세요. 자, 그럼 설명 마칠게요.